제9과 모든 국민은 반공 실향민인가 항의하던 사람들이 모든 국민은 월북자 가족이라네. 지난 시간에는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방 자유진영의 시각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시각인가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왕권제 유교의 영향의 귀족 집단이냐 신권제 유교의 영향의 귀족 집단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갈라지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에는 이데올로기가 공존합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호 비판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의 한국사 교육은 19세기적인 역사관인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는 이들의 주관성을 분석하지 않고 역사가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체험자적 시점이 뚜렷했고 객관적 기록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때는 일제시대를 유년시대로 보냈기에 일제 36년을 억압 경험으로 느끼고 청년기에 북한 김일성 정권 수립을 억압으로 느꼈고 성인이 돼서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느끼는 반공실향민이 군사정권에도 한국사 교육의 담당층으로 존재했다는 생각이 사회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역사서술의 플롯에서도 외부적인 억압이 주어지고 그 억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국민통합의 영국이 나타났다는 로망스로 주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역사 이야기는 항일공산주의 양반 가문의 적대적인 국민 대중을 길들여서 기존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반대 세력은 자신들이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좌파 세력은 광주민주항쟁의 전두환의 강경진압을 국민을 학살한다는 프레임으로 반격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사상의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정권 때 사회 어른들의 상당수는 6.25 전쟁 참전 세대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6.25 전쟁은 주어져 있고 역사적 사실로서 6.25 전쟁 참전 군인의 맥락에 종속된 역사가의 선택에서 주어졌습니다. 영남 신종교 지배질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좌파 민주화 세력은 한국적 민주주의와 유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서구식 자유를 추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세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서구식 자유를 추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술 논문과 해설 논문이 드러날수록 그들이 일반인을 사기에 기망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식 자유를 추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노자의 자유 이거는 중국 남부식 자유로 유교로 쉽게 바뀌어지죠. 사기죠. 물론 건국 반대 세력도 대한민국의 국가 영토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생활 영역 안에 있습니다. 군사정권 붕괴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로서 상호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 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왕에 있냐?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왕의 그 종묘에 있냐? 종묘를 받드는 제사장으로서 왕에 있냐? 아니면 시종마을에 그 제사를 하는 그 귀족에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중국 문명 뭘 해도 다 독점해요. 그 김무성이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하고서 지가 독점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식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가 꼭 서구식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하고서도 그 귀족 독점도 반대 이렇게 해야지 중국식을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하고서는 그 귀족이 독점하는 게 서구식이라고 야부릴 국민 상대대로 야부를 치고 있잖아. 그들이 군사정권 국정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은 그들이 시민적인 역사교육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정당성이 주어집니다. 다른 의미의 중국식 족보정치와 그 연장선에 역사얘기를 만든다면 그러한 비판의 정당성은 의문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정권의 독재는 악이고 자기들의 독재는 선이라는 내로남불 정당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다고 지지를 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독재와 다른 식으로 비슷한 권력, 그러니까 독재 권력을 구사함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기망입니다. 좌파들의 역사책은 군사정권 한국사교육과 플롯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서술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국주의와 공산당 억압 대신에 미국과 일본 등 자유세계를 지향하는 이들이 억압자가 됩니다. 사고구조가 비슷한데 역사서술의 체험 주체가 반공시랑 면에서 친중, 친북, 좌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압을 물리치고 희망찬 미래를 도래하는 영웅을 추종하고 대망하는 로망스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전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가가 구성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선택해서 나타나는 거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좌파들의 역사책에서 광주민주항쟁은 억압적인 서방 세력을 물리치는 영웅을 갈망하는 로망스적인 이야기 구조와 연결됩니다. 실권제 유교를 믿었던 집단들은 자신들이 권력이 약할 때 다양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발언권을 인정받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서방 자유사회의 사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반공체제 이분법적 질서를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제 유교 문화가 충분히 정복됐다고 판단된 시점까지 권력을 확대하고는 신권제 유교 세력은 자신들의 자기들 중심의 권력 집중에 의한 이론적 구조가 퍼지자 자기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다양성의 폐기를 주장합니다. 군사정권에는 왕권제 유교가 지배했고 좌파의 역사책의 배경에는 신권제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1인 지도자 지배체제에는 다양한 귀족들의 행위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중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사기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제후를 왕이라 믿는 유교에서는 귀족만 남고 수동적인 물개 박수치는 국민은 서양에서 말하는 민중사의 민중이 아닙니다. 본질이 노비 계급에 해당되는 귀족에 종속된 수능형 인간형은 서양의 민중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왕권제 사회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왕을 보유하라는 국가주의는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국가안보에서 관제 데모 많았죠. 그런 관제 데모하고 신권제 사회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귀족을 보유하라는 밀란신앙에 기반한 사회참여의식은 본질에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흔했던 관제 데모와 김대중과 노무현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민중 참여 집회는 본질이 같다. 다르다고 한 거 뻥이다. 야불이다. 거짓이다. 왜곡이다. 민주화운동에서 유명인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집회가 벌어지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가 벌어짐과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왜냐? 왜 같냐? 귀족의 줄 서는 거는 귀족이 왕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왕에 줄 서는 거하고 왕이 된다고 믿는 사람에 줄 서는 거하고 다 똑같아. 다르다고 한 거 사기예요. 어디로 가나 다양성을 질식하고 권력에 연결된 귀족이 부패한 특수계급으로 존재하는 반민주주의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좌파 독재에서 나타나는 조상신 숭배 문화는 그 권력자 조상신을 갖지 않은 자유민주 세력의 권리 침해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반공시대의 6.25전쟁에 공산군 박해 체험이 없어서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정확히 모순됩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시대 사색봉당에서 권력을 쥔 족보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복청을 강요하면서 권력화를 시도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신앙에서 토대된 종교 자유와 연결된다면 군사독재, 좌파독재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화이론에 기초되어 있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화이론, 그러니까 권력을 쥔 시족이 패배자를 다 잡아먹는다는 그런 관점을 깔고 있어요. 화이론 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권력을 준 시족이 권력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권력을 쥔 시족은 권력을 내려놓으면 또 다 뺏게 되는 거야.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를 보호하는 그런 존 로크적 의미의 자유도 보장될 수가 없죠. 화이론 안에서는. 그런데도 반역. 아이고, 우파 할아버지들 참 잘났습니다. 참. 화이론이 지배하는 것은 권력을 자기 파벌 앞에 끌어놓으려는 욕망이 모든 문제의 기원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화이론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배우지 못한
저항력, 국졸 이하 노인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하실 거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왜 배운 사람들, 배운 젊은 세대들한테 통하는 문화 하지 않았죠? 왜, 노인들, 국졸 이하 사람들에 통하는 걸로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왜 이 수많은 출판 문화는 도대체 왜 출판하는 건데요? 자, 미션. 권력은 왜 과거를 지배하려 할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게.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 과거를 배우면서, 그 좌파 역사책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생각을 적어보세요. 문재인 시대의 북사판. 1950년대, 60년대 전반기 사회문화. 제19회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권력자의 신현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귀족의 이익이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는 이념이 아니라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이는 정치인의 정의가 아니라 생존이 가치 판단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족에 소속돼야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의 선택 문제와 연결됩니다. 한국 전체 후진적 요소는 모두 조선시대의 사색봉당의 전통에 이어진 것입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의 어느 노인 농객은 조선시대 사색봉당이 관념론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나, 한마디로 조갑재 기자가 유물론과 관념론에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 부족혈연주의에 기초된 무원칙적인 실리주의가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마 계급은 기독교 귀족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 관념론 이렇게 말은 거하고 정반대로 극한의 세속적 이기주의의 구현자입니다. 가문 중심의 관직에서 차지해서 꿀 빠는 그 중심으로 얼마나 이기주의야.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귀족의 이익과 귀족의 정치적 생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문제가 소외가 됩니다. 한국 정당은 국민과 연결성이 결여화됐습니다. 국민은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 주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물개박수 쳐달라, 그런 속여먹는 그런 대상이다. 국민이 간절하게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해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대기업이 자산시장의 확대를 원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습니다. 종법제 문화에 신분제 문화가 강하고 800만 기독교 성도가 있지만 기독교 문화의 힘이 약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외침은 아래 것으로의 일로 치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과 연결이 결여된 귀족 과두정이 사실상의 한국의 현대 정치 체제입니다. 중국식 신분제의 귀족 과두정을 극단화하고 싶은 이들은 서양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제도가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식 귀족 과두정이 원래 체제인데 서양 자유민주주의를 강요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이 자유체제를 강요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비는 영원히 노비인데 뭐하러 자유하게 해주냐, 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야 개새끼냐 씨발, 에? 인간이야 개새끼냐. 중국 문명을 가야 귀족이 무엇을 하든지 이렇습니다. 귀족부터 일반 국민까지 하나의 법 원리에 있는 것은 한국 양반들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계급은 귀족에만 종속되면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노예계급으로 남길 원한 이들은 좀처럼 국민 주체로 책임의식을 가지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국 시스템에 안주된다면 서양 서구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동도서기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서양 문화가 된다는 것, 이들은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예쁜 화장을 해도 그 여인이듯이 중국 시스템에 서양 개념을 덧입혀도 시스템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중국 시스템을 상태를 그리한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청나라의 고강도로 종속된 고강도로 4대 종속의 상황이었던 것을 당연한 상황인 양 정당합니다. 여기에 미국사의 정치고문법이 한국에 수입돼서 미국 우파 백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엎어버리는 문화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나라에 종속된 친중파인데 미국 좌파있냐, 자기들이 일치시키고 한국 우파
그 자기 서양에서 미국 우파가는 거 다 엎어버리는 문화하고 자기들이 같다. 사기죠. 이런 사기는 국제적으로 이제 그 분명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한국 귀족의 한쪽은 1인 통치권자로서 왕을 높이는 공자의 논어적 사고에 서양 자유주의를 덧입혀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제도적 문화가 그렇습니다. 왕권제 왕 권력 자리에 서양 개념의 절대성을 배치한 사고 방식입니다. 국의 세상성은 샤머니즘 문화로 헬라 문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군대와도 일반의 왕권제 유교를 기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의 부족 국가도 왕은 모든 것을 독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공권력을 독점하는 이들은 상대 파벌을 규제를 했습니다. 국가주의 시대의 반공은 1인 통치권자를 정점에 두고 그 권력에 반대된 이들을 배제하는 오랑캐 몰이로 나타났습니다. 1인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상대를 배제한다. 일정 부분 정말로 북한 공산당의 대남 공작의 존재 및 사회의 지속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체제 파괴 문제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상당 부분은 1인 통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의 양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유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한 한국적 양상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파벌은 제후 권력의 파벌적 당파성이 파벌적 당파성이 한국 유교문명에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맹자의 사고에 사회주의 사고를 덧입혀 사고합니다. 이 파벌은 신종교의 종교적 종속성이 정치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조선 시대적 시스템 와해 속에서 신종교가 태어났는데 그 신종교는 19세기의 조선 시대 시스템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 파벌의 존속과 권력 확장이 선의 기초가 되고 나머지는 모든 가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귀족 마피아들의 시족적 당파성이 되고 나머지들을 배제하는 오랑캐 몰이로 나타납니다. 방공시대 정치적 의리였고 현재 정치적 갑인 세력은 남북한 자유주의의 부족적 당파성을 정점에 두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중심에 대해서 몰아내는 오랑캐 몰이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부분 이산가족 문제와 그거에 기반된 그 인도적 차원으로 보여지지만 정치적 의도와 상당 부분은 북한 공산당과 시적 혈연을 공유하는 귀족 파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의 양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재벌은 1인 통치권자 권력 시대에서는 정치 권력과 밀착해야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는 독점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불해야 하는 정치 비용보다 그로부터 얻어지는 정치 이익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신권제 파벌 권력 시대에는 정치 권력과 밀착하는 그 관료 독점 구조를 유지하지만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 비용이 정치적 이익을 압도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제1공화국의 경제보다 제2공화국의 경제가 붕괴 단계였고 문제가 많았다는 탄핵 직전의 박근혜 정권의 경제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가 더 붕괴 단계인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죠. 왕권자 신권제 파벌 정치 시스템에서 또 어느 쪽도 국민은 방관자이자 꼭두각시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신권제 정치가 국민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동원하는 이용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정부, 국민 참여 정치, 뭐 민주주의로 참여하세요.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예요. 1인 통치권자 권력은 6.25 전쟁을 기억을 주장하며 사회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신권제 파벌 권력은 군사 정권을 붕괴시킨 민주항쟁 신화를 주장하며 그 자신들이 유공자로 수혜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양파벌 모두 근대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이면에는 조선시대 문법이 자리했다고 여겨집니다. 50년대 사회체제가 뒤엎은 것은 4.19 혁명입니다. 표면상은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의 원인이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이승만 정부에 줄서서 협력했던 귀족 상층 내부의 이승만 축출이라는 조선시대식 메커니즘이 작동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꼭두각시 임금을 몰아내는 노론 독재였습니다. 이승만파 내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테러와 숙청 흐름의 분노한 귀족 집단이 당시 야당 및 북한 체제 도움으로 이승만 정부를 뒤엎어버린 문제일 것입니다. 조선 후기는 유교봉당이 각각 부족 국가로서 우제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있는 그 자체로 케어할 수 있는 그 군주를 갈망했습니다. 꼭두각시 임금을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멘탈은 사후자유주의의 근대적 책임의식을 포기하는 독재 전체주의를 치달을 수 있는 정서입니다. 50년대 자유당 정치와 제2공화국 체제는 조선시대 양반체제와 다를 바 없는 특수계급으로서의 사회의 귀족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의사는 사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중심이 된 체제와 귀족이 중심이 된 체제는 똑같이 일반 국민이 반영되는 체제가 아니다. 외형적으로 국민은 다양하게 정치 집단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모조리 귀족의 이익을 위한 핫바지였을 뿐입니다. 50년대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50년대를 생각하는 거 지금을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어떤 체제였나? 자유로운 거가 뭐 귀족과 뿐만 아니라 뭐 코인파리 유튜버들들 그렇게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익이 코인파리 유튜버들이 정말 국민한테 뭐가 이익이 있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